이번 시간엔 분당 빌라단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110 대책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노후계획도시의 그 내용과 골격을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없다, 구멍이 뚫려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기본 계획이 성립이 돼서 정비 예정구역에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그 예정구역을 통해서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지정을 받지 못하면 특별법에 의한 특례조항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출발은 이미 그 특별 정비 예정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그 예정구역에 한해서 특별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수립을 하려면 먼저 구역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특별 구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로 주로 나눠놨어요. 제가 법률에서도 이렇게 나눠놨는데, 대규모 블록 통합정비형, 그 다음에 역세권 복합고밀형, 세 번째는 기반시설 확충형, 그 다음에 이주대책 지원형, 이렇게 나눠놨어요. 먼저 대규모 블록 이 형태를 보시면 여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에 보시면 대규모 블록형은 잘 훑어보시면 여기에 3 내지 5개 정도의 단지를 합한 그런 부분이고, 구역 지정을 하는데 25m 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곳을 얘기를 하고, 25m 도로가 안 되더라도 지정권자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특이할 것은 여기 조그맣게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통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원하고 학교를. 그래서 단독주택을 사실은 공동주택과 통합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뚫어놓은 게 통합형, 블록형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역세권 고밀 복합형인데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승강장으로부터 500m에 걸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고밀 복합형도 지정권자가 500m를 이쪽 저쪽 해가지고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이번에 입법예고와는 달리 추가로 특혜를 좀 주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그 홍보 자료에서 보면은 일기 신도시 750%까지 가능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4가지 형태 중에서 역세권하고 가장 가까운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를 준주거로 놓으면은, 준주거는 500%니까 곱하기 1.5배면 75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750%까지 다 찾아먹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역세권 고밀 복합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특별정비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역세권 500m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준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서 구별이 실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저기를 보시면 여기에 그 역세권하고는 지하철역하고는 조금 멀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GTX 복합 환승 센터가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역이 아닌, 이번에 GTX가 저쪽 경기도 북쪽에서 분당을 거쳐 내려가죠. 여기에 걸쳐서 복합 환승 센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기능 역세권이라고 사실상 이렇게 부르면서 여기도 아까 얘기했듯이 베니핏을 줘서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GTX가 통과되는 역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환승 복합 센터의 경우도 고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설 이주 대책 지원형의 경우에는요,
이 부분은 앞에 있는 1, 2, 3번 말고 이것은 사실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게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이주대책 지원형은 사실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으로서 특별정비구역 안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 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특별법 적용을 받더라도 일부는 가장 핵심은 재건축이지만 이러한 임대주택이나 이주단지를 만들 때는 그 특별법이 목적에 따라서 조금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성남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일부 지역하고 LH 오리역 근방에 있는 경기 지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빌라단지에서 일부는 이 부분을 참여하겠다고 해서 지금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별정비구역은 4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4가지 형태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750%, 500%가 아니고 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도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선도지구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모든 법률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법에서는 특히 선도지구를 지정하도록 기본방침하고 기본계획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선도지구를 먼저 해서 선제적으로 이 법이 살아있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먼저 밀어붙이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도지구 여러분 잘 아다시피 지금 경쟁이 과열이 너무 치열해요. 이미 선도지구를 목적으로 출발한 사업장들은 동의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도지구로 된다라고 해서 이미 80에서 90% 이상 동의율을 받아놓은 곳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률 시행령을 보면은 시행령에서는 과반수가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사업의 효과를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집약적인 그런 사업장들도 배점에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난 3월 27일 날 국토부가 발표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국토부는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반대 동의율을 채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고 보도된 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반대 동의율은요, 원래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가지고 법률에는 없지만 사업을 잘 끌고 나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신속통합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무화주택도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시청 앞에 최근에 많은 반대자들이 데모가 있고 이래서 서울시가 서둘러서 지난 2월 달에 반대 동의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 수 25%가 반대하면은 위반한 것을 재검토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위반되어 있는 것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25% 또는 토지 면적 이상이 반대라는 경우에는 취소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똑같은 동의율이라고 한다면 이 반대, 지금 내가 말씀드린 반대 동의율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의율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도 감안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